네, 안녕하세요. 곰템입니다. 오늘 마음이 좀 힘든 사람들에게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자 제 에너지를 나눠드리면서 좋은 글귀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힘들 때 읽는 책의 문구와 그리고 글귀들 이런 걸 조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속상한 사람들에게 이본노 아가지리안이라는 한 심리 치료사가 우리는 결코 원하는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다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관계만 맺을 뿐이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관계란 완벽한 관계에 대한 환상에서 빠져나와 타인의 다름을 견디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큰 주제는 타이틀이죠. 나는 왜 항상 휘둘리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임스 앤드루 호그라는 한 심리학자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죄책감 없이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나답게 살 거야. 미움을 받더라도 뭐 있겠어. 당당하게 내 목소리를 낼 거야.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실생활에 그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던가요? 왜 이것이 쉽지 않을까요? 어디까지가 나의 삶, 내 생각이고 어디서부터는 그의 삶, 그의 생각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나요? 정말 내가 지켜야 할 나라는 것은 무엇이죠? 나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알지 못한다면 과연 나로 산다는 건 가능할까요? 가까운 사람과 싸우고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대개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웬만하면 상대에게 맞추고 좋게 지내려 합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가 좀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에게 부탁하기 싫어서 어지간한 일은 내가 다 해버리거나 타인에게서 부정적인 얘기, 싫은 소리 듣는 것이 싫어서 자신을 굉장히 내 자신을 혹사시켜 왔는데 결국엔 돌아오는 것은 내가 지금껏 참고 묵묵히 도와줬더니 이제는 나를 바보로 하나 하는 배신감과 피해의식이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상대방은 이거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 괜히 울컥 화가 나는 일이 반복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뒤늦게 잠자리에 들 때쯤 말이죠. 참을인 자 3번이면 호구된다던 어느 개그맨의 일갈이 뒷전에 매우 사무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상황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 걸까요? 바로 말려들기와 공감 사이,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걸 굉장히 이해를 해야 내가 그 의문점을 풀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약해서 거절을 못하거나 지나치게 공감을 잘해서 손해볼 때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칼라 맥클레런이라는 박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말려들기를 공감으로 오해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공감은 모든 것을 덮어두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가족이나 친구, 연인 사이에 또는 회사 동료에게 당신이라면 내 편 들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 하며 섭섭함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처지와 맥락에 따라 생각이나 느낌이 다를 수도 있는데도 우리는 생각이 같아야 해 라고 믿은 나머지 상대를 다짜고짜 추궁하거나 반대로 같이 느끼지 못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모두 공감이 아니라 말려들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공감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맥크레런 박사에 따르면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자신의 것과 구분하지 못한 채 그저 동의하고 따라가는 것은 말려들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말려들기를 강요하고도 당하기도 합니다. 말려든 상태에서는 내 감정을 타인의 감정에서 분리시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지하고 공감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타인의 감정에 반응하고 타인의 생각을 놓고 고민하느라 내 처지나 상황에 대한 감각을 잃기도 하죠. 사실 공감은 그리 간단한 과정이 아닙니다. 맥크레런 박사는 누군가에게 공감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6단계를 거친다고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단계, 감정 전염. 두 번째, 감정 이해. 세 번째, 감정 조절. 네 번째, 조망 수용. 다섯 번째, 타인에 대한 관심. 여섯 번째가 참여하고 행동하기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감과 달리 말려들기에서는 1단계인 감정 전염만 일어납니다. 내 감정이나 생각을 미처 검토하지 못한 채 상대의 감정에 휘말리죠. 그래서 2단계부터 6단계까지 진행될 새 없이 타인의 감정 안으로 얽혀 들어갑니다. 타인의 일인데도 내 일처럼 감정적으로 타격을 받고 그 사람의 입장과 내 입장을 분리하지 못한 채 종종 지나치게 관여하거나 행동을 시시콜콜 지시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보통 직장 상사들이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니 일 내일 가릴 거 없이 함께 걱정하고 도와주던 사이가 순식간에 피로감과 섭섭함 그리고 미움으로 얼룩지기도 합니다.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고 마는 거죠. 맥크레런 박사는 이처럼 타인에게 말려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오히려 관계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공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감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 감정 전염. 다른 사람의 감정이 내게 전해지는 단계. 아직 공감이라 할 수 없다. 두 번째, 감정 이해. 자신과 타인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알아차린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타인에게 공감할 수는 없다. 세 번째, 감정 조절. 공감을 제대로 하려면 자신의 정서에 잘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불쾌한 감정이 밀려오거나 강렬한 정서에 압도될 때 우리는 공감은커녕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어진다. 네 번째, 조망 수용.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에 본다.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다섯 번째, 타인에 대한 관심. 공감은 우리를 타인과 연결해 줍니다. 참된 공감은 타인에 대한 진심 어린 염려와 관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참여하고 행동하기.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 지금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 건강한 공감이란 서로 얽히고 설키는 것, 말려들고 걸려드는 것, 어느 누구도 피해의식을 갖거나 주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내 느낌과 생각, 입장을 제쳐주고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은 결코 공감이 아닙니다. 남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걱정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언짢아할까봐 무조건 맞춰주거나 정확히 의사를 전달하지도 않았으면서 내 맘 하나 몰라준다고 섭섭해하는 것은 융합에 가깝습니다. 융합이란 한마디로 자신의 결핍 때문에 타인을 찾는 것이죠. 홀로 서지 못해서 타인에게 또는 타인의 문제에 기생하려는 것입니다. 사람 좋아하고 언제나 누군가를 도와 이타심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뜻밖에도 이런 그림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관계를 맺을 대상을 찾아 나서지만 얼마 되지 않아 그 사람들과 갈등이 생겨 사이가 틀어지는 일이 되풀이된다든가 심지어 관계에 대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융합을 거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의 부족 때문에 타인을 움켜쥐는 융합으로는 건강한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건전한 공감이란 각자 자기 자신에게 확고히 뿌리를 내린 상태에서 타인과 유연하게 교류하는 것입니다. 융합은 나라는 토양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떠돌면서 무분별하게 타인에게 의존하려는 것이죠.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융합은 대개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 비롯됩니다. 오늘은 융합 그리고 정서에 대한 그리고 감정에 대한 6단계를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융합은 언제 왜 일어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에너지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내 자신이 행복해야 남한테, 남을 도와줄 때, 남을 이해할 때, 남을 배려해 줄 때도 남이 나를 보고 행복함을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불편하고 힘든데 남을 도와준다면 남도 똑같이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물론 욕을 많이 먹는 방법이지만 내 자신이 건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이 괜찮아지고 나서 남을 배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지 도와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공백기를 좀 오래 두는 편입니다. 어떠한 타인과 어떠한 좀 불만이 생겼을 때 제 자신이 스스로 조금 동굴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이게 안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대신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 그 사람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기에 내 자신을 추스리고 다시 연락을 할 거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지인들이나 타인이나 가족들이나 이런 상황을 겪을 때 안 좋은 상황과 감정적인 이런 안 좋은 감정을 얽힌 상황에서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결국에는 좋아진 게 더 많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그리고 회사 스트레스, 업무, 그리고 지인과의 관계 스트레스 굉장히 힘들 때 한 번쯤은 내려놓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의 내려놓는 방법은 공백기를 많이 갖는 방법입니다. 오히려 나중에 긍정적인으로 돌아올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긍정적이고 내 자신이 행복한 방법을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방송을 마치고 다음 방송 때 또 융합에 대한 이런 글귀들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제 곰템뮤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